조심스럽게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를 옥죄던 갑옷을 벗어던진 해방감에 제 몸의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났습니다. 제 손길은 천천히 아래로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완벽한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겨본 적 있으신가요? 제게는 이 회사가, 그리고 부장이라는 직함이 그랬습니다. 철의 여인, 얼음마녀. 다 저를 부르는 말들이었죠. 그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직원의 하소연을 냉정하게 잘라내고 원칙을 내세워야 했죠. 저를 원망하는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저는 또 한 번 가면을 단단히 고쳤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야근을 택했습니다. 야근은 제게 일상이자 도피처였어요.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텅 빈 오피스텔에서 샐러드로 저녁을 때우는 살. 성공의 대가는 지독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직원이 퇴근한 후 저는 부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죠. 누구에게도 이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검은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제 성공을 증명하는 듯한 비싼 의자의 차가운 감촉이 맨살에 닿는 느낌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위로가 되더라고요.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서 아른거렸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압박감과 함께 파도처럼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이대로는 부서져 버릴 것 같다는 공포.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걸 확인해야만 했어요. 조심스럽게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를 옥죄던 갑옷을 벗어던진 해방감에 제 몸의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났습니다. 제 손길은 천천히 아래로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제 몸의 원초적인 신호였습니다. 억눌려왔던 서름이 뜨거운 열꽃처럼 피어나는 느낌에 저도 모르게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끄러움보다는 터질 듯한 무언가를 해소하고픈 갈망이 더 컸어요. 책상 모서리에 몸을 기댄 채 걷잡을 수 없이 차오르는 파도에 온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마침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아찔한 해방감이 정수리까지 차오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칵! 굳게 닫혔다고 믿었던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멈췄어요. 그곳에는 늘 제 뒤에서 묵묵히 서 있던 그 남자, 김 차장이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든 채 굳어버린 그의 모습, 놀란 듯 살짝 벌어진 그의 입술과 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 시간은 영원처럼 더디게 흘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짧은 순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주 잠깐의 놀람 그리고 당황, 그 뒤를 이어 모든 감정을 지워버리는 단단한 무표정. 그는 아주 잠깐의 정적 끝에 들어왔던 것보다 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들어온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책상 위에 차가운 생수 한 병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물병이 놓이는 툭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부장님. 쓰러지실까 걱정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엇을 받는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고
그 눈빛은 경멸도 욕망도 아닌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떤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나갔고 다시 혼자 남은 저는 수치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가장 깊은 비밀의 문을 그 남자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출근하는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혀왔습니다. 혹시라도 그와 마주칠까 엘리베이터를 몇 번이나 그냥 보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다 인기척도 없이 다가온 그에게 화들짝 놀라들고 있던 컵을 놓쳤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지만 그는 아픔을 물을 새도 없이 즉시 찬물로 제 손을 헹구고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괜찮냐는 의례적인 질문조차 없는 그의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죠. 그의 사소한 시선과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온종일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 밤의 일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인 것처럼요. 그의 완벽한 침묵은 점차 이상한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제 비밀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의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에 아주 작은 신뢰의 싹이 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밤새 메이로 지쳐 보일 때면 말없이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따뜻한 커피, 까다로운 거래처와의 미팅 전에 미리 요점만 정리해서 건네주는 그의 메모. 그의 배려는 늘 소리 없이 하지만 정확하게 제게 가닿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의 존재 자체에서 위안을 얻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상사가 아닌 유일하게 저의 맨얼굴을 아는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와 저 둘만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함 대신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사무실. 제가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자 그가 조용히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단단한 손으로 뭉친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피부를 통해 전해지자 온몸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저항을 멈추고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침묵으로 전하는 위로이자 암묵적인 허락이었습니다. 어깨를 주무르던 그의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죠.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장님. 그 한마디에 제가 지난 한 달간 쌓아 올렸던 마지막 이성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그의 깊은 숨결이 제 안의 모든 부끄러움을 녹여버릴 듯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치심의 공간이었던 부장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과 함께 가장 깊고 여린 곳까지 그의 마음이 와닿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몸이 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수치심은 어느새 달콤한 안도감으로 변해 있었고 그의 품에 안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구원받았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고 사무실의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와의 비밀스러운 밤이 계속될수록 저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서 웃음이 늘었고 뾰족했던 말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그의 온기 속에서 천천히 녹고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 회사 옥상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함께 마신 캔커피는 지난 몇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변화는 예기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질투해왔던 옆부서 부장은 제 연해진 태도를 약점으로 생각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곧 회사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철의 여인이 김 차장에게 단단히 발목 잡혔다더라. 김 차장이 부장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도 쥐고 있는 게 분명해. 그 소문들은 기묘하게 진실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약점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추악한 거래가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관계가 진흙탕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상상을 하니 숨이 막혔어요. 저는 결국 가장 비겁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시 얼음 가면을 꺼내 쓰는 것. 다음 날 전체 회의 시간, 저는 의도적으로 그의 보고서에서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모두 앞에서 날카롭게 질책했습니다. 김 차장, 요즘 긴장이 많이 풀어진 것 같군요.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은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당혹감과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제가 매몰차게 그를 지나쳐 퇴근하려 할 때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늘어선 지하 주차장에서 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이제껏 본 적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여긴 아니니 제 차의 탓이죠. 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다 끝내야 한다고, 너무 위험하다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저의 모든 분노와 눈물을 받아주며 저를 단단히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 저항하던 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의심과 맞서 싸우는 동지처럼 서로를 탐했습니다. 지난번의 부드러운 교감과는 달랐어요. 불안을 잠재우려는 듯 거칠었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듯 절박했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그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그의 벽에 걸린 서의 족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이 넘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필체. 제가 무심코 누구의 글씨냐고 묻자 그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서에 가셨다고 호가 청안이라고 덧붙이면서요. 청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낡은 서화첩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죠. 이건 아주 먼 집안 어른이신 청한 할아버지의 귀한 글씨란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우연일 거라고.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 발표 당일 임원들과 CEO까지 참석한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발표 직전 최종 파일을 확인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핵심 데이터가 담긴 마지막 슬라이드를 손상된 파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향한 동정과 조롱이 섞인 시선들. 저것 봐, 결국 무너지잖아. 제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고 그 짧은 몇 초 동안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태블릿 PC를 연단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개인적으로 백업해 두었던 원본 파일이 열려 있었죠. 그는 마이크 없이 제게만 들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예비 데이터를 믿으세요. 부장님은 누구보다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혼돈에 빠진 제게 등대 불빛처럼 길을 비춰주었고 저는 즉시 예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리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조했고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은 제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발표는 기적적으로 성공했고 오히려 저의 위기 대처 능력은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자신이 제 약점을 쥔 사람이 아니라 저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우리는 축배를 들기 위해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도감과 흥분이 뒤섞여 집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을 묻어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청한이라는 호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빛바랜 사진들을 넘기다 한 사진 앞에서 우리 둘 다 숨을 멈췄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떤 어른의 장례식에서 찍은 단체 사진. 수십 명의 사람들 속에서 잔뜩 심통이 난 표정의 어린 여자아이와 그 아이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조금 더 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저와 그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억조차 못했지만 이미 아주 오래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끌렸던 것도, 그가 제 비밀을 지켜주었던 것도 모두 정해진 수순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우리를 억압하던 소문이나 시선 따위는 한없이 사소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뺨을 감쌌고 그는 제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처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탐했습니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운명을 확인한 자들의 해방감과 격렬한 환희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그의 단단한 몸이 저를 부서져라 안았을 때 저는 비로소 온전한 저 자신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반쪽을 되찾은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우리는 몇 날 며칠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오래된 앨범들을 모두 꺼내보고 양가 어른들께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몰랐던 가족사를 맞춰나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모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청한 할아버지에 대해 묻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그 양반. 우리 집안에서도 아주 귀한 어른이셨지. 성품은 대쪽 같아도 한번 마음먹은 건 끝을 보는 대단한 열정을 가진 분이셨어. 이모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묵묵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실을 확인했죠. 우리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마주한 순간 저는 두 번째 반전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가 처음 제 부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봤던 제 약점은 사실 저의 부끄러운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영혼을 좀먹고 있던 지독한 외로움이었던 겁니다. 승진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혼자 겉돌던 제 모습, 명절 연휴에도 일부러 회사에 나왔던 수많은 날들. 그리고 깨달았죠. 그 역시 같은 외로움을 끌어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늘 혼자 점심을 먹고 회식이 끝나면 가장 먼저 자리를 뜨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위로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운명적으로 이끌렸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제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고 저를 괴롭히던 소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음해하던 라이벌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경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화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그의 인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제 옆에 나란히 서 있던 그 남자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만남은 더 이상 어둡고 은밀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말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그의 집, 거실 나란히 소파에 앉아 그의 외할아버지, 저에게는 아주 먼 할아버지 뻘이 되는 어른의 글씨를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그저 낯설고 신기했던 그 글씨가 이제는 우리의 뿌리를 증명하는 따뜻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고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교감은 격렬하지도 애틋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과 충만함만이 가득했죠. 서로의 몸을 확인하는 행위가 아닌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저는 비로소 제가 있어야 할 곳에 돌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야근하는 사무실의 문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온기가 기다리는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죠.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저는 이제 한 남자의 사랑스러운 여자이자 든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주말, 휴가 계획을 세우는 저녁. 제가 그토록 바라왔지만 가질 수 없다고 여겼던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운명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와 가장 완벽한 선물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책장에는 어떤 운명적인 이야기가 꽂혀 있나요? 한 분 한 분의 삶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책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책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꽂혀 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읽고 마음을 나눌 때 우리의 서재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곳 여유 있는 시간에서 다음 장을 함께 넘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펼쳐봐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는 제가 여유 있는 시간을 채워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쌓여 비로소 깊어지는 이야기, 여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